밤의 장막이 서울을 덮을 무렵 지은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익숙한 집의 문턱을 넘어섰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뒤돌아본 현관문 안쪽에는 새어머니의 싸늘한 시선과 이복동생인 유리의 경멸, 가득한 비웃음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이제 와서 쓸모없는 애물단지는 필요 없어.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차갑게 박혔고, 유리는 제발 우리 집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줘 라고 속삭였다. 그것은 지은이 지난 몇 년간 매일 들어왔던 소리였다. 그 소리들은 이제 현실이 되어 지은을 밖으로 밀어냈다. 지은의 손에 들린 가방은 그녀의 초라한 산만큼이나 가벼웠다. 몇 벌의 낡은 옷과 엄마가 남겨주신 낡은 수첩이 전부였다. 그녀는 한때 이 집이 그녀의 전부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이 집의 한 조각도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길거리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쳤다. 지은은 목적지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머릿속은 온통 공백이었다.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모든 활기찬 풍경은 지은의 쓸쓸한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결국 지은은 하루를 보낼 가장 싼 숙소를 찾아 들어갔다. 반지에 있는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고시원이었다. 창문은 작았고 밖에 소음이 그대로 들어왔다. 지은은 침대에 몸을 뉘었다. 차가운 이불 위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댈 사람도, 돌아갈 곳도, 내일을 기대할 이유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어머니의 수첩이었다. 낡은 종이에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필체로 쓰인 작은 글귀들이 가득했다. 세상은 내게 많은 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단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고시원을 나섰다. 주머니에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이 전부였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들의 눈빛은 그녀의 불안한 모습과 초라한 옷차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경력이 없네요. 다음 기회에. 그들의 정중한 거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은의 자존심을 깎아내렸다. 점심도 걸은 차에 그녀는 하염없이 걸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지은은 빗줄기를 피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냄새와 축축한 벽돌 담벼락이 그녀를 감쌌다. 그 순간 지은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향했다. 남자는 검은색 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희미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남자는 미동도 없었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혹시 위험한 사람일까? 그녀는 도망가고 싶었다. 자신도 당장 하루를 살 돈조차 없는데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은 사치였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글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라.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 남은 모든 돈을 꺼내 택시를 불렀다. 택시 운전사는 낯선 광경에 의아해했지만 지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남자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응급실에 남자를 맡겼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발견했어요.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간호사에게 자신의 남은 돈을 건네며 남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응급실 밖에 차가운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은은 자신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왜 울고 있는 걸까? 그녀의 모든 불행을 잊게 할 만큼 이 낯선 남자의 삶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창백했던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혼란스러움 속에서 지은에게 닿았다. 지은은 자신의 눈물을 닦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남자를 향한 안도감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은은 몰랐지만 그 남자는 바로 그녀가 구해준 남자가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의 젊은 CEO 강민호였다는 것을, 그녀의 작은 친절이 그의 삶과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이었다. 눈을 떴을 때 민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병원의 차가운 흰 천장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그는 어제의 기억을 더듬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빗소리, 갑작스러운 통증, 그리고 희미하게 느껴졌던 따뜻한 손길. 그의 시선은 의자에 웅크리고 잠든 한 여자를 향했다. 그녀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앙상한 어깨는 불안한 꿈을 꾸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깊은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계산이나 의도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순수한 걱정과 연민만이 느껴졌다. 민호는 그녀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의 딱딱한 심장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비서인 김 이사를 불렀다. 어제 나를 병원에 데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 자세히.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김 이사는 민호의 지시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움직였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지은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가진 것 하나 없이 길거리를 헤매다 우연히 민호를 발견했다는 사실까지. 그녀가 마지막 남은 돈으로 택시비를 지불하고 밤새 병원 의자를 지켰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민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물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호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지 않고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저 다시 혼자가 되어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숙제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들의 냉담한 시선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민호는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흔적을 계속 쫓았다. 그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낡은 고시원을 찾아갔다. 그의 고급 세단은 골목의 초라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퀴퀴한 냄새와 좁은 복도는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었다. 지은은 방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겨우 남은 동전 몇 개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점심을 사 먹을지 아니면 저녁까지 버틸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혹시 지은 씨 되세요? 민호였다. 그는 일부러 낡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고 어제 병원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봤다. 하지만 그의 분위기는 너무나 달랐다. 고급 슈트를 입고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옆집 오빠처럼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 네. 맞는데요. 지은은 당황했다.
어제 절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요. 별것이 아니라고요. 저에게는 목숨을 구해준 일인데요. 민호는 살짝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은은한 빛을 내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의 펜던트에는 섬세한 백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고 싶었어요. 지은은 거절하려 했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상자를 받았다. 그녀는 몰랐다. 그 목걸이가 사실은 그의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약혼 반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목걸이가 오래전 그녀의 가문에 전해져야 할 운명이었다는 것을. 지은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이 세상이 그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이 작은 목걸이를 소중히 여기는 동안 민호는 그녀의 낡은 가방과 해진 옷을 보며 조용히 마음을 굳혔다. 이 여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다는 처음 느껴보는 강한 충동이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작은 식당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지은아, 뒤를 돌아보니 새어머니와 유리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걱정스럽고 다정한 표정이었다. 세상에, 네가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새어머니는 그녀를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에 마음이 약해졌다. 유리는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라고 속삭였다. 새어머니는 지은을 데리고 근사한 카페로 갔다. 그리고는 지은아, 엄마가 너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알아봤어. 우리 집안의 평판을 위해 너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새어머니는 그녀에게 한 장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건 엄마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약서야. 연예인 지망생들을 위한 회사인데 네가 거기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겠지. 새어머니의 말은 지은에게 희망처럼 들렸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이 내민 계약서에는 모델 계약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밤 부대에서 일하게 될 끔찍한 조건들이 숨겨진 가짜 계약서였다. 지은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시 한번 그들의 거짓된 다정함에 속아 넘어갔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다. 지은은 새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이 계약이 정말로 그녀의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건물은 번화가에 있는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낡고 어두운 골목 끝에 위치한 붉은 넌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허름한 건물이 전부였다. 건물 입구에는 오아시스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아는 담배 냄새와 퀴퀴한 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남자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물건처럼 평가하는 듯했다. 새로 온 애야. 남자의 무심한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델 계약하러 왔어요.
모델 남자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일단 저쪽으로 가봐. 옷 갈아입고. 지은은 그가 가리킨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갔다. 복도 끝에는 작은 탈의실이 있었다. 안에는 그녀의 사이즈로 보이는 얇고 몸에 달라붙는 검은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모델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안한 손으로 가방을 뒤져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모델 계약서라고 쓰여있던 제목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접객 및 공연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새어머니와 유리가 자신에게 말한 좋은 일자리는 이런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지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구겨 주머니에 넣고 탈의실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잠깐 어딜까? 아까 그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아저씨, 저 잘못 왔어요. 보내주세요. 지은은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잘못 오다니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너 이제 우리 회사 소속이야. 함부로 못 나가. 남자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소나기는 너무나 단단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이 세상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버려졌다. 그녀가 절망에 빠진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죠?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민호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듯한 아우라를 풍기며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남자 2명이 보였다. 민호의 시선은 지은의 겁에 질린 얼굴과 그녀의 팔을 잡고 있는 남자를 향했다. 이 여자를 놓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충분히 강력했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누구신데? 남의 일에 참견이십니까? 당신 회사를 인수할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할까요? 민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민호 전무님.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민호는 지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그제야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구해줬던 그리고 그녀에게 목걸이를 주었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압도적이고 위험이 있었다.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지은아, 엄마가 너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알아봤어. 우리 집안의 평판을 위해 너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니?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그것은 새어머니와 유리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당신들의 계약은 불법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고 당신들의 모든 행동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민호는 남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지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게 당신 가족이 꾸민 일입니다. 당신을 팔아넘기려 한 겁니다. 지은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 확인받은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다. 희망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민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몸은 작은 새처럼 떨렸다. 민호는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품은 그녀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감싸 안아주는 듯했다. 밖의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를 데리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민호는 떨고 있는 지은을 자신의 채 태우고 조용히 달렸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 겪었던 악몽 같은 현실과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존재가 모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전무라고 했던가, 그리고 인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작은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였다. 민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이끌어 문을 열었다. 일단 여기서 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넓고 현대적인 공간은 그녀가 머물던 고시원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모든 것이 빛났고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민호는 그녀에게 깨끗한 수건과 편안한 옷을 건넸다. 샤워하고 좀 쉬어요. 제가 잠시 나갔다 올게요. 그는 그녀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지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흙탕물에 젖은 옷, 초라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 그녀는 자신이 이 공간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목에는 민호가 준 목걸이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저 예쁜 장신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낯설고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다가왔다. 민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지은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좀 진정이 되었나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죄송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한테. 지은 씨, 당신은 저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목숨을 빚지게 한 사람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목걸이를 가리켰다. 이건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목걸이는 저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약혼 반지의 일부분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약속한 정혼 상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분은 지은이라는 이름의 딸을 가진 가문의 사람이었고 이 목걸이가 그 약속의 증표였죠. 지은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저는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민호의 시선은 지은의 목걸이에 꽂혔다. 당신의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지은.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복동생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당신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가 말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했다. 지은은 경악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왜 저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 당신의 세상과는 너무 달라요. 당신이 왜 저 같은 사람을? 왜냐하면 당신이 저를 구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저는 당신의 배경이나
당신 가족의 행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당신이 보답을 바라고 저를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너무나 크고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함과 무가치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저는 당신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이 모든 게 제 가족 때문에. 아니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당신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거대한 보호막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거대한 짐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이 남자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운명이었다. 강민호의 보살핌 속에서 지은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아파트를 내어주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불안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덧없이 사라질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값비싼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자신이 이 모든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민호는 그런 그녀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그녀의 감정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가 미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작은 화실을 만들어주며 그녀가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었다. 붓을 들 때마다 지은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다. 며칠 후 새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세상에. 너 어디 있었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해서 지은은 순간 착각할 뻔했다. 유리도 네가 보고 싶다고 난리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꾸나. 그들의 목소리는 과거의 그 날카로움 대신 끈적거리는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배신감과 슬픔이 밀려왔다. 그들은 그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것을 탐내서 돌아온 것이다. 그들의 시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지은이 강민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들은 지은을 통해 민호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민호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에 막혔다. 결국 그들의 탐욕은 악의로 변질되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은 민호의 태블릿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발견했다. 강민호 전무의 새로운 연인 과거는 화려한 유흥업소 종사자 기사에는 그녀가 지난번 속아 넘어갔던 그 바에서 찍힌 사진이 실려 있었다. 물론 그녀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유리가 일부러 찍어두었던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녀였다. 그 사진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지은이 마치 남성들에게 접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린 가족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것처럼 꾸며진 악의적인 글들이 가득했다. 강민호가 사랑에 빠진 여자는 알고 보니 라는 제목의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민호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이 결국 민호의 세상에 오명을 씌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그녀의 삶을 망치고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몸을 숨기고 싶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기사를 읽은 듯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걱정하지 마요. 지은 씨,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당신을 믿으니까요. 민호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 한순간의 의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새어머니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곧바로 김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의 출처를 모두 추적해 악의적인 편집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은은 그제야 그가 가진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지켜주겠다는 굳은 의지였다. 민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해치려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김 이사의 능력은 민호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하루 만에 그는 모든 것을 밝혀냈다. 지은의 새어머니가 유흥업소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거짓 계약서를 꾸미는 과정, 그리고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한 IP 주소까지. 모든 증거는 그들의 손에 쥐어졌다. 민호는 지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괴롭히는 그림자를 영원히 지워버리겠다고 조용히 약속했다. 민호는 다음 날 새어머니와 유리를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다. 지은은 민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민호의 단단한 존재감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새어머니와 유리는 처음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강 전무님,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곳에. 새어머니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유리는 지은을 향해 언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라고 속삭였다. 민호는 그들의 말을 무시한 채 김 이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이사는 태블릿을 꺼내 그들의 눈앞에 증거들을 펼쳐놓았다. 지난밤 당신들이 온라인에 유포한 허위 사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또한 여기 이 계약서는 모델 계약이 아닌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려는 불법적인 계약서입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 이사의 차분한 설명은 그들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새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지은을 속이고 그녀를 팔아넘기려 했던 그들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유리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붉게 변했다. 이럴 수가. 그녀는 중얼거렸다. 민호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보다는 실망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들의 욕심이 당신들을 망칠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은 씨에게 저지른 모든 행동은 이제 법적인 책임으로 돌아올 겁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용서를 구하거나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지은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가식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모든 상처가 그들의 추악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가요, 지은 씨. 그는 그들을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새어머니와 유리는 그들의 뒤에서 울부짖고 애원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지은에게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평온해졌다. 민호의 손은 따뜻하고 굳건했다. 사무실을 나와 채 올라탄 후에도 지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했고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믿어주고 지켜주는 이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 씨. 그녀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괜찮아요. 지은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기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아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은의 세상은 놀라울 만큼 평온해졌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그림자는 없었고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민호는 그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지은에게만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만 부드러웠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구원자와 피구원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깊은 교감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지은을 데리고 자신의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고결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민호가 이토록 환하게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녀는 지은의 목에 걸려있는 백합 문양의 목걸이를 보았다. 네가 바로 그 아이였구나. 운명은 정말 신비하구나.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래전 민호의 할아버지와 나는 지은이라는 이름의 딸을 둔 착한 집안과 혼약을 맺었단다. 우리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집의 딸과 혼인하기로 약속했지. 우리는 그 약속의 증표로 이 목걸이를 준비했단다. 하지만 그 집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연락이 끊겼지. 우리는 그 후로 아무리 찾아도 그 집을 찾을 수 없었어. 할머니의 눈빛은 아련했다. 나는 민호가 이 목걸이를 그저 장식품으로만 여길까봐 걱정했단다. 하지만 이제 보니 운명이 너희 둘을 다시 이어준 것이었구나.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고통과 방황 끝에 이런 아름다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수첩에 적힌 글귀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다. 민호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자 민호의 친척들과 몇몇 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민호가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여자에게 빠졌다더라. 우리 가문에 오점을 남길 거야. 그들은 지은의 초라한 배경과 과거의 오해를 들먹이며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모든 가족 회의와 공식 석상에서 지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나섰다. 민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기자회견은 단조롭고 짧았다. 저는 지은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과거는 제가 아는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순수합니다.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은 그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운명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반대나 비방에도 저희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은 씨를 향한 어떠한 악의적인 행동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지은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든 시련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파도 소리는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잔잔하게 들려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요.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지은 씨,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맞춤은 그들의 모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결혼식은 성대하지 않았다. 화려한 연회장 대신 민호의 작은 개인 정원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초대된 사람은 양가 가족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다. 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민호의 눈은 오직 그녀만을 향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그들만의 이야기가 속삭여지는 듯했다. 민호는 지은의 손에 백금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맞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증표였다. 새어머니와 유리는 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호의 변호사들은 그들의 모든 부정을 파헤쳤고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들은 지은을 파멸시키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파멸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지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지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그림자로만 남게 되었다. 결혼 후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따뜻했다. 민호는 여전히 바쁜 CEO였지만 그는 퇴근 후에는 지은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낡은 화실에서 외롭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는 햇살이 가득한 넓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민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을 즐겼다. 그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녀의 붓이 만들어내는 색들은 그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지은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에는 밝은 빛과 따뜻한 색들이 가득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그들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려왔다. 민호 씨,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요. 골목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이요. 저도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날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이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신이에요. 지은 씨, 민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얻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저에게 삶을 선물해 주었고, 이제 저는 당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선물하고 싶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에게 안겼다.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한 과거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가족에게 버림받으며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찾아내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보물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영원히